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파셜 시크니스 테어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보고 있고, 이전 시간에는 파셜과 풀 시크니스 인시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풋프린트를 인볼먼트하는 파셜 시크니스 테어의 MRI 파인딩과 파셜 시크니스 테어는 확실히 어큐러시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터 커프의 풋프린트에 생기는 테어는 이제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는 이제 파셜 시크니스 테어를 보기 때문에 이 노란색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파스타라든지 CID라든지 리버스 파스타가 있긴 한데 이런 풋프린트를 인볼먼트하는 그런 테어가 있는 반면에 그런 크레센트에 생기는 테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알아보고 나서 풋프린트에 생기는 테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터 커프에 생기는 테어는 대부분 이제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에 특히 안티리어 포션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뭐 바스큘라리티가 적다,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런 또 저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텐설한 로딩이 많이 생겨서 특히나 이런 디저너티브 체인지가 많이 생겨서 이 크리티컬 존에 특히 이제 텐던 인서션 1cm 이내의 미디어 스펙트에 텐던이 가장 많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테어를 크리티컬 존에 생기는 테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풋프린트에 림렌트, 즉 그 알티큘라 사이드에 풋프린트에 테어가 생기는 것들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풋프린트의 테어를 또 따로 지금 이게 볼 예정입니다. 크리티컬 존에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기고 이미지가 어떤 건지 살펴보고 왜 이런 풋프린트의 그런 테어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나서 풋프린트에 생기는 테어를 종류별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로테이터 커프 테어는 그래서 크리티컬 존에 생기는데 그것이 텐던 인설션의 1cm 정도 프록시말 정도에서 생긴다라고 하고 여기가 뭐 특히 뭐 하이퍼바스큘라리티 때문이다 뭐 그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저널들을 보다 보면 가장 모스트 커먼한 타입의 그런 파셜 시크니스 테어는 이렇게 풋프린트를 인볼먼트하는 인설션이나 파이버를 인볼먼트하는 림렌트 테어 즉 이제 파스타 테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풋프린트에 생기는 테어의 전형적인 이미지들을 보기 전에 이 크리티컬한 존에 생기는 테어의 이미징 파인딩을 몇 개를 전형적인 것과 좀 약간 프레임만 좀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이미징 파인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케이스에서 보자면 이렇게 알티큘라 사이드에 파셜 시크니스 테어가 있게 되는데 크리티컬 존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는 풋프린트의 텐던의 그 테어가 아니라 인설션 파이버 한 1cm 정도 이내의 프록시멀 파트에 생기는 그런 테어를 크리티컬 존에 생기는 테어이고 이렇게 알티큘라 사이드에 지금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풋프린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1cm 정도 프록시멀 사이드에 알티큘라 사이드에 생기는 것이 크리티컬 존에 생기는 파셜 시크니스의 그런 알티큘라 사이드의 테어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파셜 시크니스 테어 정도라기보다는 프레임 정도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풋프린트가 아니라 그보다 1cm 정도 프록시멀 쪽에 약간 알티큘라 사이드의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에 이렇게 약간 좀 프레임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 로테이터 케이블입니다. 로테이터 케이블보다 라테럴 어스펙트여야 되겠죠. 크레센트 아니 크리티컬 존이니까 여기에 알티큘라 사이드에 이렇게 프레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찌글찌글한 듯한 그래서 이게 있나 없나 뭐 의심되는 예를 들어서 근데 코라코 리가멘트가 좀 두껍다. 로테이터 케이블이 두껍다 그러면 진짜 알티큘라 사이드의 테어가 아닐까? 뭐 이런 정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죠. 이 정도를 보이는 것이 이제 크리티컬 존에 생기는 테어입니다. 여기는 좀 프레임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크리티컬 존에 생기는 테어 말고 이제 파스타 리전이라고 해서 partial articular side supraspinous tendon avulsion이라고 하는 병변은 그 텐던의 인설션 사이드의 알티큘라 사이드에서 테어가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렌트 테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풋프린트에서 생기는 테어입니다. 특히 이러한 테어는 특히 이제 젊은 환자에게서 훨씬 더 인시던스가 높습니다. 크리티컬 존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만 보더라도 크리티컬 존에 생기는 크리티컬 존과 비교했을 때 풋프린트에 생기는 이러한 파스타 리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좀 반복적인 그런 트라우마에 의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태어가 생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더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심토마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파스타 리전과 뭐 크리티컬 존에 생기는 로테이트 크레센트에 생기는 그런 아티큘러 사이드의 파셜 테어와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풋프린트에 생기는 이런 병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스타 병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티큘러 사이드에 풋프린트를 인볼먼트한 테어가 있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딜라미네이션 되고 리트랙션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파스타 병변은 나중에 다룰 CID 병변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안테리어에 생기게 되고 좀 더 젊은 환자에게서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바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스타 병변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반복적이면서 트라우마에 의한 병변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스타 병변은 이렇게 호리존탈, 즉 호리존탈이라는 것은 딜라미네이션은 지금 말하게 됩니다. 호리존탈 딜라미네이션과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아티큘러 파이버가 리트랙션 되면서 딜라미네이션을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리트랙션 되는 정도는 8에서 45mm까지도 이렇게 리트랙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케이스를 보자면 이렇게 벌살 사이드 파이버는 인텍트한데 아티큘러 사이드 파이버가 리트랙션이 되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모양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 이렇게 텐던이 있고 벌살은 유지되어 있지만 아티큘러 사이드는 리트랙션 된 이런 파이버를 보이고 있고 전형적인 그런 파스타 병변입니다. 여기서도 파스타 병변 그 엘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여기 그레이드 1, 2, 3에 따라서 여기 한 1, 2mm 정도의 파셜 시퀀스 테어가 풋프린트를 인볼먼트하는 테어가 있게 되고, 조금 더 풋프린트를 인볼먼트하는 테어가 한 반 좀 안 되게 있게 되고, 여기는 좀 더 하이그레이드 테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병변 전형적인 풋프린트의 인설션 파이버의 테어가 있고, 이런 아티큘러 파이버의 리트랙션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있고, 벌살 파이버는 인텍트하지만 아티큘러 파이버, 물론 여기 아티큘러 파이버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로테이터 케이블이랑 그 아티큘러 파이버는 이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 로테이터 케이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파스타 병변을 보자면 이런 아티큘러 사이드에서 테어가 되어서 리트랙션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레이트 투베로시티에 그런 어떤 이런 여기 콜텍스에 굉장히 이레귤러한 것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예전에는 풋프린트가 있었는데 이것이 리트랙션 되면서 테어가 돼서 리트랙션 되어서 여기에 본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시스틱한 체인지, 이런 서브콘드럴 시스트 같은 것이 이런 풋프린트에서 이제 같이 종종 동반되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컨실드 인터스티셜 딜라미네이션입니다. 이렇게 풋프린트에 테어가 있는데 이 테어가 아티큘라나 벌살 사이드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내부에 텐던 내부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MR 아스트로그램을 한다면 이런 테어 쪽으로 갈 리가 없겠죠. 컨트라스트가. 그래서 꼭 T2 이미지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테어를 진단할 수 있겠죠. 벌살 사이드 테어처럼요. 그래서 이런 컨실드 인터스티셜 딜라미네이션은, 그런데 또 어떤 저널에 따르면 이것은 굉장히 많다. 막 3분의 1 정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약간 생각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진단하려면 관절경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컨실드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갖다 골드 스탠다드를 이미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카데바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좀 약간 좀 논쟁이 있습니다. 카데바로 한다면 이런 컨실드 인터스티셜 딜라미네이션은 좀 더 디제너러티브한 체인지에 가깝기 때문에 아까 파스타리전은 좀 젊은 환자에게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카데바로 스터디한다는 것은 얘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통계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컨실드 인터스티셜 딜라미네이션은 디제너러티브한 체인지와 연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 아스트로스코피에서 잘 보이지가 않겠죠. 물론 인터스티셜 테어 파트에서 아스트로스코피에서 뭐 다른 그런 버블 사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잠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스타 리전은 좀 더 수프라스피라투스 텐던 안티리어 파이버에 잘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컨실드 인터스티셜 디라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좀 더 뒤쪽 그리고 포스테리어 텐던 쪽 이런 트랜지션은 좋은 네, 뭐 더 흔하게 생긴다 뭐 여기 생긴다 저기 생긴다 말이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나토미카 로케이션의 그런 인시던스가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어차피 수술할 건지 말 건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아스로그램이고 이것은 이제 PD 이미지이고 T1입니다. PD 이미지, 패스 PD 이미지에서 아스로그램에서 이렇게 풋프린트를 인버루먼트 하면서 알티큘라 파이버랑 벌살 파이버는 인텍트 하죠. 그래서 컨실드 리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T1 아스로그램에서 보자면 컨트라스트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실드 리전이 알티큘라 사이드와 연결이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것이 알티큘라 사이드랑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정말 컨실드한 건지 아니면 이런 CID 방변 중에서는 아주 서툴하지만 알티큘라 사이드랑 연결되는 아니 혹은 벌살 사이드랑 연결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런 T1 아스로그램에서 컨트라스트가 이 안에 차겠죠. 근데 차지 않기 때문에 이건 CID 리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건 패스 PD고 이건 T1입니다. PD 이미지에서 분명히 인터스티셜 테어가 있는데 풋프린트를 인볼브먼트 하는 그런데 이런 아스로그램에서 보면 T1에서 보면 여기에 컨트라스트가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티큘러랑 그런 벌살 파이버 그 사이에 풋프린트에 테어가 있지만 알티큘라 사이드와 커뮤니케이션 없다. 그래서 컨실드하다. 관절에서 보이지 않겠죠? 컨실드 인터스티셜 딜라미네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2 정도라고 여기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CID 그레이드 3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벌살 파이버와 알티큘라 파이버는 인텍트하지만 CID 리전이 텐던 내에 풋프린트를 인볼먼트 하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풋프린트를 인볼먼트한 테어가 있는데 그것이 벌살 사이드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리버스 파스타 리전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파스타 리전은 굉장히 레어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리버스 파스타 병변입니다. 아스로그램이고 패스 PD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벌살 사이드에 그런 풋프린트의 테어가 있고 그것이 리프렉션 되어서 파이버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어가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패스 PD 이미지니까 지금 이렇게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데 아스로그램인데 패스 T1 웨이티드 이미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컨트라스트가 차지 않겠죠. 그래서 아스로그램을 진단할 때는 이렇게 리버스 파스타라든지 아니면 인터스티셜 테어라든지 할 때는 꼭 패스 PD 이미지를 반드시 봐야 되겠죠. 이것도 리버스 파스타죠. 이렇게 풋프린트를 인볼먼트 하는 벌살 사이드의 테어고 여기에 포칼하게 로컬라이즈드한 서브아크로마 서브델토이드 벌살 플루이드가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벌살 퍼들 사인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언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벌살 사이드의 테어고 리버스 파스타 병변입니다. 지금까지 파셜 시퀀스 테어의 인트로덕션을 보았습니다. 이게 인트로덕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셜 시퀀스 테어는 굉장히 어큐러시가 낮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더레이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본 것처럼 프레임 정도 이게 해진 건지 아니면 시노비움이나 아니면 그런 조인트 캡슐이 리트랙션 된 건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 좀 애매하죠. 그리고 굉장히 쉘로우한 테어 뭐 엘만 클래시피케이션 따르면 3mm 이하는 그건 그레이드 1인데 1mm, 2mm 테어를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확실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게다가 모든 테어가 플루이드 시그널로 보이지가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서브어큐에서 크로닉 테어가 된다면 파이브로바스큘라 티슈가 그 안을 채우기 때문에 T2에서 그런 T2나 플루이드 시퀀스에서 그냥 시그널이 약간 증가된 정도, 그냥 텐디노시스인가 정도밖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큐러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긴 합니다. 한번 그 예시를 티피컬한 파인딩과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파인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식한 테어죠. 이렇게 테어가 있어서 이런 디펙트가 있고 이 디펙트에 플레이드랑 거의 동일한 그런 시그널로 그 디펙트가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살 사이드 하이그레이드 테어라고 뭐 고민 없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테어가 시간이 지나면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 혹은 그래듈레이션 티슈 때문에 그런 테어 사이트가 이러한 이런 티슈로 인해서 그 T280 이미지에서 그렇게 밝지 않은 시그널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그냥 텐디노시스 정도인가? 이거 보고 어떻게 테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텐디노시스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이 환자는 테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미지가 바로 3개월 전 이미지입니다. 이게 3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힐링이 됐냐? 그 힐링이 된 게 아니라 여기에 스카 티슈랑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이걸 메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테어는 테어인 거죠. 그래서 참 확실히 같은 환자라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힐링이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테어를 시간이 지난 것은 참 진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를 파셜 시크릿 테어를 진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좀 소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던의 시그널이나 아니면 모양이 갑자기 좀 변한다든지 아니면 리트랙션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이 리트랙션 되었다든지 아니면 아트로피가 왜 생겼지? 라고 보인다면 이런 것들도 어떤 로테이터 커프 테어를 진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먼저 이렇게 이게 굉장히 딱 전형적인 하이 시그널, 플루이드 시그널의 어떤 디펙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텐던이 굉장히 뭔가 굉장히 이레귤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시그널도 증가되어 있죠. 그런데 그리고 또 약간 좀 이렇게 벌살 사이드에는 이렇게 이레귤라리티가 당연히 보이고 있고, 그런데 보자면 이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이 조금 약간 미디얼 쪽으로 이렇게 리트랙션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이쯤에서 다 보여야 되는데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트랙션이 되어 있고 아트로피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밑에 거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아트로피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세컨더리 파인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자면 이 환자도 보면 플루이드 시그널 정도의 어떤 디펙트가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패스 T280 이미지인데, 그런데 로테이터 커프가 특히 이제 알티큘라 사이드의 테어가 굉장히 뭔가 알티큘라 사이드의 그런 텐들이 굉장히 이레귤러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락스티가 보이죠. 락스티 뭔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그러면서 여기 로테이터 케이블이 보이는데 로테이터 케이블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두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터 케이블이 있으면서 그 위로 이제 알티큘라 파이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티큘라 사이드에 테어인데 이렇게 굉장히 뭔가 락스티가 있다라는 것, 이러한 파인딩들도 그런 이게 파셜 시크릿 테어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비록 그런 플루이드 시그널 정도의 하이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런 테어다, 텐디노시스가 아니다, 테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 로테이터 케이블이 굉장히 좀 잘 보이죠. 너무 딱하니 잘 보이죠. 이럴 때에는 이게 왜 이렇게 잘 보이지라고 이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알티큘라 사이드가 이거 패스 T280 이미지인데 뭔가 플루이드 시그널의 어떤 디펙트가 보이지는 않죠. 테어의 어떤 그 디펙트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알티큘라 사이드가 뭔가 굉장히 찌글찌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약간 좀 코라카쿠르미아 리가멘트도 좀 두꺼워 보이고, 이렇게 뭐가 좀 찌글찌글하면서 시그널도 좀 증가되어 있는데 로테이터 케이블이 이상하게 잘 보인다라고 한다면 알티큘러 사이드의 그런 테어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